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탄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예비선거는 이변 없이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도 고배를 마신 정승진 후보는 지지와 후원에 감사하는 한편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최초 한인 상원의원 후보의 탄생은 이번에도 좌절됐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결과 정승진 후보는 3,8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42%에 그친 반면 현역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5,200여 표를 획득, 57%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고 선거는 정 후보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한인 사회와 지역 유권자의 기대를 받았던 정승진 후보의 도전은 다시 한번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정 후보는 겸허하게 결과를 수용할 것을 밝히며 그동안 지지해준 동포사회와 유권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그 결정을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또 그동안 저희 캠페인 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기대에 못 미친 거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앞으로의 거취와 재도전 의사를 묻는 주변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주위 여러분들과 또 상의를 드리면서 또 그렇게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죠.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스타비스키 의원은 11월 8일로 예정된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카를로스 지론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조세당국의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으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부진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비준안이 지난 7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8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한국에 개설된 5만 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한국 국세청도 미국 내 은행에 연간 이자 10달러를 넘는 예금 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은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금융정보 교환 시기를 1년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내 정보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서 2015년 정보를 올해 안으로 교환할지 또는 올해까지 포함된 3개년치 자료를 2017년 9월 말까지 서로 주고받을지에 대해 미국 정부와 재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의 부진한 성과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한 제도로 전 세계 112개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매년 말 해외에 있는 금융 계좌 금액이 개인 5만, 법인은 25만 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인들의 중간 가구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소득 수준은 여러 인종들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3일 발표한 2015년 소득과 빈곤율 그리고 건강보험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가구당 중간소득은 56,516달러로 전년도에 53,718달러에 비해 5.2% 올랐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한 해 전인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 소득 수준을 보면 아시아계의 2015년 중간소득이 77,16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백인이 62,950달러, 히스패닉 45,148달러, 흑인 36,898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에서는 히스패닉이 6.1%로 가장 높았고 백인 4.4%, 흑인 4.1%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는 3.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은 지난해 정규직이 330만 명 늘어나 실업률이 6.2%에서 5.3%로 떨어지면서 중간소득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센서스국은 또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빈곤율도 지난 2014년 14.8%에서 지난해 13.5%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CNN은 중산층의 지난해 소득이 크게 늘었다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클래식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뉴저지 포틀리에서 개최됩니다. 17회째를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이 멘델스존, 바그너, 차이코프스키 등 널리 알려진 거장들의 음악을 협연합니다. 낭만파 클래식 거장들의 음악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버겐 카운티 지역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음악단체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016에서 17 시즌 첫 정기 연주회를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오케스트라 최우명 감독은 이번에는 특별히 65명의 연주자들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더욱 웅장한 음향과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좀 사이즈가 커야 이 소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해서 많이 했고, 티켓은 당일 연주 회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 1인당 $25, 시니어와 학생은 $20, 17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테너플라이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늦추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이 안이 확정되면 인근의 한인 밀집 학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추는 안에 대해 27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18일 표결에 붙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 변경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현재보다 15분 늦은 8시 10분에, 금요일은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수업 시작이 늦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당 시간은 현재 44분에서 58분으로 늘리고 하루 수업 횟수는 현재 9회보다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수업 시간 변경을 공식 추진하게 된 것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또 전국의 70여 학교에서 수업 시작 시간을 늦춘 결과 학생들의 지각이 줄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더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 역시 수업 시간 변경을 추진하게 된 요인입니다. 만약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수업 시간을 늦추는 것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근 한인 밀집 학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6년 연속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학부 중심 4년제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평가 전문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13일 발표한 2017년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프린스턴 대학은 6년 연속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버드 대학, 예일대와 시카고 대학이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럼비아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이 공동 5위에 올랐고 7위 매사추세츠 공대, 8위에는 듀크대와 펜실베니아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14위, 커넬 대학은 15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인문학, 사회, 과학 등 학부 중심 4년제 대학 순위에서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1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캘리포니아 계열의 강세가 두드러져 부동의 1위 자리에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대학이 2위, 센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이 8위, 얼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이 9위 등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한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국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성적과 지원 경쟁률, 평판, 졸업률과 교수 자원,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 지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례 대학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내국인으로 인정하고 학비 지원 정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법 체류 추방 유예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운대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서류 미비자와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들에게도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시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대학은 그동안 서류 미비자와 다카 수혜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왔지만 이들 학생들을 유학생으로 분류해 사실상 연방정부 학비 지원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운 대학은 올해 2월 캠퍼스 다양성과 포괄적 창조 정책을 수립하면서 서류 미비 학생들을 내국인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연방 학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과 수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학생과 다카 수혜자들도 브라운대에 정식 입학할 경우 100%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대학들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12년 이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철도 건널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철도 건널목 안전 강화에 나섰습니다. 척 슈머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에 따르면 연방교통부는 LIRR과 메트로노스 철도 안전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510만 여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 $134만 7,500달러는 메트로노스 할렘과 폴트 저비스 운행 노선 중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7개의 철도 건널목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철도 건널목 인근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건널목에 들어서는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191만 달러를 들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43개의 LIRR 메트로노스 철도 건널목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190만 달러는 낡은 철도 교체와 표지판 업그레이드에 쓰일 계획입니다. 슈머 의원은 아직도 너무 많은 이들이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직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계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그랜트 지원으로 열차 사고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LA 다운타운의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샌페드로 스트리트 인근 333 이스트 3가에 위치한 담배용품 도매점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에 가스 실린더가 폭발하면서 화염이 치솟아 소방대원 16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물이 훼손됐지만 다행히 인근의 다른 건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샌페드로와 삼각기를 폐쇄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UC 계열의 6개 대학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전국 공립학교 우수대학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UC 버클리와 UCLA는 2017년도 우수대학 명단에서 공립대학 부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산타바바라 대학이 8위, UC 얼바인 9위, UC 데이비스와 샌디에고가 공동 10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은 2017년도 미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하버드, 3위는 시카고, 4위는 예일 대학이 차지했으며 콜롬비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미국 내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졸업률과 졸업 후 전망, 입학 성적, 지원 경쟁률, 교수진 등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2년 전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해 큰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남학생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는데요. 2년간 숨어 지냈던 피해자가 최근 얼굴을 드러내고 사건의 전말을 고발했습니다. 2년 전 15살이던 최 씨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이던 라브리에를 만났다가 학교 옥상에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I was raped.
violated in so many ways. 채 씨가 다닌 세인트 폴 고등학교는 160년 전통의 명문고였지만 남학생들 사이엔 추악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선배 의식이라는 건데 어린 후배 여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성관계 횟수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라브리에는 선배 의식에서 1등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kissed some more afterwards, but I didn't have sex with her. I thought to myself, maybe we shouldn't do this.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라브리에는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진학할 예정이던 라브리에는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채 씨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인데도 숨어 지내야 했던 채 씨가 2년 만에 얼굴을 드러내고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의 추악한 두 얼굴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None of my old friends that were boys would talk to me. Nobody was talking about the issue in itself. They weren't trying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to anyone else. 일부에서 가해자인 라브리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They didn't believe that he did it knowingly. And that frustrated me a lot because he definitely did do it knowingly. 이제 17살이 된 채 씨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And I just can't imagine how scary it is for other people to have to do this alone. And I don't want anybody else to be alone anymore. I don't. 채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숨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쯤 메릴랜드주 하포트 카운티 95번 도로선상에서 불에 타고 있다는 차량을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한 결과 운전석에 불이 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엘리코시리 거주 50대 한인 여성 이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운전하고 있는 도중 조수석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방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으로 버스나 열차 내에서 폭발할 수 있다며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한 승객들은 전원을 끄고 탑승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갤럭시 노트 7의 잦은 폭발 사고로 인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13일 발표한 전미 16,000여 명의 장학생 후보 명단을 한인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뉴욕 63명, 뉴저지 35명 등 모두 98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됐습니다. 재단은 준결승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거쳐 내셔널 메릿 대학 후원 장학생 4,000명, 기업 후원 장학생 1,000명, 내셔널 메릿 일반 장학생 2,500명 등 총 7,500명을 선발해 3,3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노르드 브로드웨이와 리빙스턴 스트릿에 있는 체이스 은행에 검은 야구 모자를 착용한 괴한이 침입해 창구 직원에게 강도라고 적힌 종이를 꺼내 보인 뒤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은행 강도 용의자가 얼마나 현금을 갈취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6피트, 225파운드에서 250파운드쯤의 백인 남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은행 강도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